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이라고 하는 무거운 제목으로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9번째로 출생아 재정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매년 79명이 나오느냐, 재정이 230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과정을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00년, 그러니까 2117년이요. 사실 우리 손자가 생겨버린 2017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50년 뒤엔 3,600만 명으로 줄고요. 100년 뒤인 2117년엔 1,510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계산해보면 100년 만에 이 30%도 안 되는 숫자만 남는 겁니다. 단으로 여기에서 100년, 그러니까 2117 나눴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50년 뒤엔 3,600만 명으로 줄고요. 100년 뒤인 2117년엔 1,510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계산해보면 100년 만에 이 30%도 안 되는 숫자만 남는 겁니다. 이 한국 후손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 분야가 현저하게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때는 별로 상관없는데요. 나빠져 갈 때는 굉장히, 근데 만약에 후손 인구가 적어서 쫓겨다닌다, 뭐 그런 건 않겠지만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어떻게든 쳐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쫓겨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민족도 구소련 스탈린 독재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차로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젊은 사람들만 남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인구 대책을 세워놔야지, 출생아 3명 이상 낳아야지 나라가 건전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작아서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해보면 파격적인 경제 지원도 안 보겠지만 제도와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통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온 점이 더 크 보입니다. 파리스 에스페란스 대장입니다. 자, 프랑스에서 이런 제도와 모든 정책을 잘했다는데, 아까 말대로 그 혼외 자녀가 63%다. 이 엄청난 변화와 문제가 차이가 많습니다. 아이들 4명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곱 살 줄리아는 책을 읽어주며 쌍둥이 동생들을 돌봅니다. 중학교 교사의 엄마 셀린 씨는 집안일하랴 아이를 보랴 정신이 없지만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C'est un grand bonheur. On voulait une grande famille parce qu'ils puissent jouer ensemble. 정부로부터 가족 수당을 지원받고 세금 혜택도 받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매년 국내 총수 전 국민의 절반가량은 이런저런 형태의 가족 수당을 받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잘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배경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단편적으로 비교만 해서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출생아 과정에 있어서 가상 15년간 자녀를 1913명을 낳을 수 있는 고배율로, 그러니까 한국인 193만, 다문화 17만, 국제결혼을 지금 싱글 남성 255만, 그 다음에 입양을 가능한 사람을 800만으로 보고 30%, 70% 이렇게 고배율로 정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900만 명을 15년에 낳습니다. 근데 15로 나누면 1년에 127만 명이 낳는데, 이게 1997년도 수치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수정해서 뭐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약간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또 입양도 가능한 대책을 세워보자는 의미에서 좀 숫자를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가상 숫자입니다. 누군지 한번 다시 바꿔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 영향에 따라서 이혼율을 줄이고 한국과 자문을 가진 출산을 높여서 그냥 신규 국제결혼을 여기서 국제결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낳았을 때에 0.7명이 아니라 많이 낳았고, 0.7명인 것은 아까 20만, 300만인 경우에 300만을 갖다가 0.7명으로 계산했을 때의 상황으로 지금 합해서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다 재정 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국 여성은 공부나 취업을 위해서 32세 정도의 평균 결혼을 합니다. 아주 늦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못 낳게 되고 직장 근무하다 보니까 가임 기간은 8년밖에 안 됩니다. 32에서 39세까지요. 그러나 다문화는 외국인들은 25세, 20세 정도에 결혼하니까 39세까지 15년입니다.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요, 그 필리핀의 경우에는 15세, 18세 되면은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미리 결혼해버려요. 미리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국제결혼도요, 지금 25세는 높게 잡은 것입니다. 20세, 18세 다 국제결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임기간은 15년, 20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7명을 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국의 그 형제간들은 다 5명, 10명은 아니까. 5명, 10명 아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른 형제자들 보니까 1명, 2명이 안 나니까 우리도 한 명을 못 낳는다. 이렇게 되니까 자녀를 낳기 힘든 것이 지금 한국인의 상황입니다. 약간 비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으로 25세 이전에 결혼을 해오기 때문에 가임기간이 많아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국제결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뭐 방법만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안과 뭐 방향을 홍보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게스라이팅, 국제인가입니다. 이런 카테고리가 없어요. 국제적으로 이 380조 중에서 가족 지원 예산을 우리가 많은 조금 넘게 쓰는데 너무 쓴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안 쓰는 거죠. 출산 예산을 많이 썼는데도 이런 거짓말은 그만해야 된다. 가족 지원하는 세제가 굉장히 부족해요.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같은 돈을 벌어도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안 낳은 사람의 차별이 그렇게 없는 나라. 그러니까 세금 제도에서 큰 돈이 있는데 그렇게 애를 안 낳아줘야 저희 세대들이 좀 잘 부딪힐 수 있고 돈이 나오기 때문에 남의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인데 결혼 들었으니까 애들을 안 낳아줘야 10년간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정치가들이 정신 차릴 거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얘기한 것이고, 거짓말 전부 다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남은 나라는 2%인데 우리나라는 안 쓴 것이다, 뭐 하면서 분석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유출을 봤는데요,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한 사람은 수가 적어요. 전부 현실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말하고 있는 모든 과정은 내 개인의 계산이니까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지 않겠어요. 복잡하니까. 이제 한국의 모든 수학들이 계산을 잘해서 일이 나갈 것입니다만. 자, 문제는 여성의 절반이 이혼을 하고, 실혼을 남은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결혼을 기피해서 국제결혼 외에, 국제결혼에서도 실혼 말고 이혼한 사람, 이제저제 결혼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남성이 현재가 55%라 이겁니다. 255만이고. 그래서 전체에 비해서 55%라도 많은 사람이 지금 결혼을 안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결혼으로 하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숫자 여기 요 세 개를 합치니까 255만이라는 얘기입니다. 255만 명인데 현재 국제결혼을 다문화로 보고 신규로 국제결혼 사람을 국제결혼으로 지금 계산을 제가 한 겁니다. 편의상. 그럴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기서 36%나 76%에 따라서 자녀를 낳을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계산해야 되는 것이면 이것은 또 저배율로 있을 때 아까는 고배율이고 지금은 저배율로 배율을 30%, 20%, 40%, 15%로 낮춰서 계산하면은 1188만 있는데 이 15년 나누면 1년에 79만 명을 낳을 것이면은 1997년도 수준의 우리나라가 자녀를 낳은 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지금 현재 낳은 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79만 명을 재정 지원할 때 3억을 지원하려면 237조인데 우리나라 재정이 3%의 1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부담은 재정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저배율만 가지고 지금 앞으로 세마하겠습니다. 저배율일 경우에 79만 명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재정과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과정을 보는 건데요. 15년간 나올 것을 이렇게 되고, 그래서
대상은 국제결혼, 입양 이거 다 포함해서 말한다 하는 것을 좀 전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배율을 했을 때 1,900만 명 나온다고 했는데 저배율은 1,100만 명 나왔을 때 3억, 4억, 3억, 2억 각각 금액에 따라서 돈이 물론 다르겠죠. 15년간 총 국가가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고배율을 따졌을 경우에 좀 부담이 돼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저배율보다 더 낮은 70만 명보다 더 낮은 것으로도 평가했는데 일단 저배율로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5년간 1,100만 명이 출산하면 매년 79만 명이 나온다 이거는 매년. 그래서 한 자녀 출생의 경우에 3억을 주면 237조가 들어가는데 물론 2억의 경우는 다르고 4억의 경우는 다르고 또 고배율을 했을 때는 이 수치가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각 배율 다 15년간 진행으로 5년간씩 나눠서 5년간, 그 다음에 6 내지 10년간, 11 내지 15년간, 20년 합계 이렇게 해서 나눠서 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에 따라서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세배 본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15년을 지금 15년 중에 5년간을 구별해서 다시 쓴 거고요. 여기에서 처음 5년간은 20%만 나를 잡고 아까 여기 설명을 다시 하는데 처음 5년간은 20%,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났겠죠.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이게 지금 배율을 내가 20%, 35%, 45% 할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정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년간의 100%일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이 났는데,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를 예상해서 1 내지 5년간의 경우에 20%만 낳는다면 출산수는 47만이 될 것이고 재정은 142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산모의 경우에 매년 142조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5년간 총계 20%인데 처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뭐 마이너스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한 몇 년간은 거의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기계도 아니고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아주 적을 거예요. 몇 년간 지나도록. 하여튼, 그래서 숫자를 적게 잡았습니다만은, 그래서 5천년 6%일 경우에 숫자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래서 평균을 3억 주면은 뭐 이렇게 분배되는데, 1 내지 5년간 20%를 237만 명을 출산하면 한 명당 3억을 줄 경우에 5년간 700조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2%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23만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눈 숫자밖에 아니죠. 그러나 차차 갈수록 2000년도는 106조, 3000년도는 142조, 숫자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차차 늘려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숫자는 저별로 환산할 때 수치이기 때문에 둘째 자녀부터 계산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지금 여기서 생각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니까 정부가 이걸 보고 분석할 것입니다만 그래서 5년간씩 24년부터 38년까지 15년으로 보고 꾸준히 증가할 때 그 수치나 금액 같은 것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 내지 10년간 경우에 30%를 보고 71만 원 나오는데 그때 가서는 213년씩 1년에 준비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년간 총계가 100%를 볼 때 1100만이니까 3100만 15년간에 아까 우리나라는 300조를 쓰는데 지금 10배를 쓰는 겁니다. 돈을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제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뭐 지하철을 그만하고 뭐 모든 거 그만하고 해외 들어온 돈 외자 뭐 합쳐갖고 하자는 것이지 지금 현재 금액 현재 시장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15년간 총을 1188명을 봤을 때 79명인 것은 저배율의 경우에입니다. 그래서 한 명당 3억을 줄 경우에 2%를 줄 때는 71조, 106조 이렇게 차차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총계를 이렇고 그 다음에 자녀 수도 국제결혼에서 나오는 수, 입양도 하는 수 이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어렵지 않으면 일이 진행하고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당 4억을 제안해도
이와 다른 방법으로 또 나올 것이고, 이것은 다시. 자, 그래서 외국인의 생산적 인구가 2024년에는 156만 명이었는데 72년에는 600만 명이 돼야 됩니다. 출산 기대 관련해서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이대로 현실화되면 어떨 것이냐는 것이죠. 2070년에는 생산 연령이 1667만 명까지인데 외국인 비중이 36%다. 3분의 1의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제가 1994년부터 10년간 서울에서 외국인 선교 목표를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10년, 15년간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비행값도 비싸지만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문에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곳저곳 옮겨 다니니까요. 어디 편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내기는 하지만 그때는 전화도 못해요. 전화도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비자와 매년 휴가를 갑니다. 지금 외국인들 틀려요. 왜냐라고? 그게 메신저로 무슨 통화를 해도 다 문자로 통화할 수 있어요. 메신저로 하니까. 그때는 가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연락처가 없어서 편지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보내주죠. 여기서 나라 수다로. 그런 애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전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전화기로 써가지고 전화 그때 요금이 그때 200만 원인데 나와버렸어요. 전화가 비싸니까. 낯선 타국 바다 건너 13살 어린 내가 오직 한 번 꿈에 본 듯 다녀간 이날까지 기다리던 스물의 모진 목숨은 백발이 되었네. 하늘 끝 저 멀리에 소리쳐 불러봐도 그 슬픈 메아리에 들리는 너의 이름. 철새도 봄이면 돌아오는데 떠나버린 내 아들은 소식도 없네. 철없는 너를 이국 땅 낯선 곳에 피눈물로 보내놓고 만고고생 다 시킨 못난 놈을 용서해라. 어린 내가 뼈 아프게 번 돈 푼푼이 모아 이엄이 쓰라고 보내주면서 눈물에 얼룩진 편지에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곡히도 이러더니 강물 같은 세월은 흘러만 가는데 보고 싶은 내 자식은 어이되어 오지를 않나. 어제도 오늘도 너 기다리다 병든 몸 지팡이에 온 힘을 다해 언덕 위에 올라가 아랫마을 정거장에 내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섰는데 너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 강희야, 강희야. 불효자식 기다리다 늙으신 어머니여 꿈에 불망 쌓인 뜻을 이제야 풀려는데 자식 걱정 한평생 그리움 안고 별 날아가셨네. 죄 많은 뉘우침을 천만 번 구소서 무정한 긴 세월 가슴이 메입니다.
시계 돌이 어머님 영전에서 그 느낌이다. 외국인 목회하면서 제가 이런 사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많이 보면서 동감이 가요. 지금도 이와 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노래처럼 철없는 너를 낯선 타고 바다 건너 어린 살, 13살 어린 너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이민자가 이 13살짜리를 보내놓고 20년간 기다리면서 돈 벌어 엄마에 보냈고 병든 엄마는 돌아가신 뒤에 왔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1977년도에 시작한 35년 전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나 독일에 가서 그렇게 돈을 벌어왔던 그 시대상을 노래한 것입니다. 독일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하고 그렇게 많이 있었죠. 그때 물론 한국 전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전과 같은 사연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또 한편 외국에 가서 번 돈을 버려면 모두가 써버리거나 부부가 2년, 5년 후에 살다 보니까 이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비극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2024년인데 한국은 지금 좋은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너무 많이 내버립니다. 그리고 가지도구도 새 것을 사서 3년에 5년 쓰고 버려요. 해외여행도 참으로 많이 갑니다. 미국도 많이 가고 많이 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040년도에서 70년도까지 출생가 없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고 노인이 많아서 빈곤해지면 그때는 또 그때처럼 1970년대처럼 나가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요. 지금부터 차차 많아져서 2070년도에는 65세상이 50% 되는데 이 가난해지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인구 구조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사한 비극이 한국 땅에 다시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그런 비극이 오기 전에 제3세계를 외국에 가서 10년 살아보니까 참 애환이 많아요. 희부진국은 지금 외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사실 나라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반대로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오게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비극으로 가지 말고 비극으로 후손을 맡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인구대책을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지금 놔두고 이렇게 있다가 방치하고 있다가 나라가 망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쭉 계산해서 출생아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 수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약간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것이고 지금 3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건 저배율 계약이고 고배율 제안 이건 안 했고요. 또 다른 더 낮은 데한 40만 나오는 제안 또 여기서 제안했습니다. 약간 이런 제안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정부의 지도자들이 잘 구성해 나가서 이 나라 인구를 회복하도록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의 제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